네, 우리 사회에 많은 현안과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 교육 문제만큼 참 풀어가기 어려운 게 없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입시 비리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국제중학교 문제는 국제중 폐지 논란까지 지금 거세게 찬반이 일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전원 추첨제로 앞으로 바꾸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냈는데 사실은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들 하고요. 교육부는 비리가 확인되면 폐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가능성 등도 내비쳤는데요. 국제중학교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공주대 이명희 교수, 또 김영태 서울시 교육위원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명희 교수님은 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이시고, 네, 김영태 교육위원님은 국제중학교, 영훈중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배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셨던 또 분입니다. 예. 자, 국제중을 둘러싼 잡음들이 커져서 검찰 수사까지 갔고요. 결국은 영훈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국제중학교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크게 번졌는가? 왜 이런 입시 비리가 생겼을까? 좀 원인부터 좀 규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명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좀 제도에 네. 좀 불비가 좀 이런 좀 비극을 부르지 않았나 이런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제중학교와 같은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예. 여러 가지 여건도 좀 더 충실하게 좀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만으로는 예.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도 함께 이제 또 교육을 해야 되는 예. 실정이고 우리 흔히 자사고의 운영을 할 때 보면은 일반 공립학교보다 3배의 등록금을 받습니다만은 그렇게 받아야만 예. 일반 공립학교 수준의 교육의 질을 겨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중학교는 사실 자사고 정도도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이제 이 재정 상황으로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생긴 비극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훈중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시 비리를 지적을 제일 먼저 하셔서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셨는데 이런 입시 비리가 안 그래도 사실은 귀족학교라는 좀 평판을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명희 교수님은 사실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려면 비용이 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런 입시 비리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자사고 못지않게 네. 국제중도 학비가 엄청 비싸요. 사실은 일반 중학교는 무상이잖아요. 예, 그런 거에 그렇죠. 비하면 지금 영훈하고 대원은 1,000만 원이 훨씬 넘고요. 네. 기본 학비만 그렇습니다. 네. 부대 비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에 있는 청심 국제중은 1,500이 넘거든요. 네. 결코 학비가 적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국제중 비리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빗나간 교육열, 그리고 두 번째 사학재단의 장사 속 학교 운영, 그리고 세 번째는 사학재단과 교육당국의 유착관계, 그리고 교육청의 감독소홀 이렇게 보는데요. 네.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출세를 위한 특급 열차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사립초 나와서 국제중 가고 국제중 나와서 특목고 가고 특목고에서 네. 명문고로 가는 명문대로 가는 명문대로 가는 이 특급 열차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특급 열차를 태우고 싶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유층들은 자신이 가진 특권을 이용해서 반칙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일반 서민의 경우는 성적이 안 되면 포기하는데 이분들은 네. 정문이 안 되면 연문이 안 되면 이제 후문까지 네.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국제중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중을 그렇게까지 넣는 이유는 국제중에 넣기만 하면 특목고 명문대를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리가 발생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측, 그러니까 연불보다는 이 제밥의
관심이 많은 그 사학재단 입장에서는 가난한 아이를 받는 것보다 부유층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네. 비리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학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대범하게 성적 조작을 하면서까지 부정 입학을 저질렀거든요. 이거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서울의 경우 국제중 탄생 자체가 비리 덩어리였다. 그래서 영훈의 경우는 교육청 공무원이 5명이나 가 있고요. 예. 그리고 대원의 경우는 문용린 교육감 당선을 위해서 대원 관계자들이 선거 후원금까지 내면서 당선을 도왔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청과 사학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감사에서 대원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육청 직원이었던 분들이 그 학교에 교원으로 아니, 가있던... 교원으로 가기도 네네네. 하고요. 심지어 교원으로 네. 지금 국제중학교 교장이 일반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단 한 번도 교단에 서보지 않은 사람을 사학이 모셔갔어요. 왜 네. 모셔갔겠는가? 5명이 가 있습니다. 예. 자, 국제중학교 입시 비리가 나온 그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존폐 논란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개선 방안을 이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실 때 그 발언에 대해서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반론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예. 지금 말씀 들으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네.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재단도 정부 당국도 전부 문제투성이고 하나도 믿을 구석이 없는 이런 이제 사회인 것처럼 좀 들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교감 선생님, 네. 사실 그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돌을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겠는가? 예, 그분 스스로가 아마 이 해결책이 자기로 봐가지고는 자기가 살아갈 방도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봐요. 성적을 조작하는 일을 했는데 그분은 교육을 위하고 학교를 위해서 했다라고 유서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의미를 그것이 분명히 잘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행동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여건도 생각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네, 그것도 생각해보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칼로 것만. 두부 자르듯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이 문제를 잘못 접근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또 반론해 주시면 좋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초입이니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면 우리가 이제 할 얘기를 좀 못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국제중학교의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일단 그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전원 2015년부터는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겠다. 주관적인 개입 요소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전형은 일괄 추첨이고요. 사회 통합 전형, 과거의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단계적인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겠다. 이렇게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이 입학 전형 개선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명희 교수님? 한쪽에서는 폐지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폐지 안 된다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그 중간에 우선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이제 전원 추첨하면은 좀 비리는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미봉책으로 서울교육청에서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마 이 안을 택한 분도 이 국제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 이런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 개선안이 나왔는데 나온 걸 가지고 또 이게 시끌시끌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제 교수님이 제가 국제중 문제 이게 국한되는 거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성적 조작이나 아까 뒷돈이나 그래서 모두 우리 사회 전체가 부패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일부 부유층들이 모여 있는 국제중이 그렇게 저희가 이걸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거기 이제 그 성적 조작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 교감쌤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 특히 네.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립학교에 있었지만 사학의 경우는 거의 죄송하지만 이런 부패 사학의 경우는 거의 조폭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속된 임만빈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 행정실장도 저희가 와서 몇 번 얘기했는데 자기는 굉장히 똑같이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자면 이사장을 배신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너무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라도 재단 이사장을 그 학교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데 좀 우리 교육청과 검찰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바람에 어떻게 보면 수종 노릇밖에 할 수 없는 저는 아까 그 교감선생님도 결국은 희생양이잖아요. 그죠? 그분도 어쩔 수 없이 네. 한 건데, 물론 이제 일부 학교 이제 당시 2009년도에 그걸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 분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교장선생님은 결국 다른 학교 갔고요. 네. 또 그때 교감선생님은 고등학교로 쫓겨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학교 문화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입시 전형 개선안 잠깐 코멘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 이제 국제중 네. 제가 어떻게 묻고 싶으냐면 그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그 개선안은 사실 개선안 나오기 하루 전에 제가 교육정책국장한테 이거는 온당하지 않다. 네. 시기도 아니다. 말을 했는데도 결국은 대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 심판을 매수해서 승부 조작을 하는 등 아주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반칙을 한 그 국가대표한테 과연 선수 자격이 있겠는가? 이 서울의 국제중 두 개가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훈과 대원 등 이 국제중 두 곳은 적어도 교육기관, 정말 학교라고 하기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일반 국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소독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는 등 국민 정서와는 너무 네. 동떨어진 좀 아니라고 한심하게 좀 대책을 세웠다. 왜냐하면요. 특정 아이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의 성적을 주관식 점수를 만점을 줬어요. 그리고도 합격관 안에 못 드니까 정상적으로 합격한 아이의 성적을 조작해서 1점을 줬죠. 밀리고. 예. 결국은 학생을 골라 뽑게 했습니다. 네. 성적순이 아니라 그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보고 그 합격 네. 여부를 판가름했거든요. 이건 도저히 교육계에서 있을 수 없는 교육기관임을 네. 포기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까 모든 지금 언론과 이제 보수 언론, 보수 단체, 심지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교육부마저도 폐지 쪽으로 방점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좀 네. 다급한 나머지 제가 볼 땐 대책이 아닌 꼼수, 그 다음에 개선안이 아닌 개학안을 내놨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지금 내놓은 서울시 교육청의 이 국제중 입시 전형 개선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미봉책이고 꼼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제중학교의 인가와 인허가권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있습니까? 교육부에 있습니까?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교육감에게요. 예. 자, 그러면요. 근데 이 교수님, 사실은 많은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국제중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좀 우리가 지나친 열성이 있습니다만은 부모들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교육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죠. 국제중이 어떤 배경에서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역할들을 해왔는가 점수를 좀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네. 국제중 설립된 게 언제부터죠? 사실 네. 국제중이 예. 아까 의원님께서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 너무 동떨어진 결정을 서울교육청이 했다 이렇게 네.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요 내년에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영훈국제중학교에서 신입생을 뽑는다면은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선택할까요? 거기에 지원 안 할까요? 거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자가 아니다. 거기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예. 그런 비리를 저지른 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내 아이는 그 학교에 넣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학교는 저절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 만약에 저는
그 김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고 국민 정서가 그렇다면은 저절로 그 학교는 유지가 되지 못하는 학교가 돼 있습니다. 현재. 네. 학생들이 안 가면은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그 4년간의 그 과정을 보면은 네. 처음에 설립할 때 굉장히 우려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3배수 추첨을 해가지고 이 국제중학교의 어떤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반 중학교는 뭐 전부 다 무상 아닙니까? 일반 그 등록금이나 수업료는. 네. 그런데 이 많은 이제 수업료를 지불하고 오려고 할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우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지난 4년 동안 학부모들의 기대에 상당히 그 부응을 했다. 혹은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인기 있는 학교가 됐다. 그거에 대해서도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결국 국제중학이 뭐 글로벌 인재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턱 먹고 가는 무슨 사다리가 되었다. 근데 국제중학교 나와가지고 외고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국제고를 가야죠. 국제고는 아니 꼭 그렇게만 한정할 수는 없는 아니, 거죠. 국제고를 가라고. 아니요, 근데 거죠. 그거는요 너무 지나치신 말씀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유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수치로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거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학부모들도 만족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문은 좁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때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죠. 그 무슨 그 학교에 아까 저 재단 이사장님이 그거 다 시켜가지고 완전히 뭐 흉악범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학교 세워서 운영 못 합니다. 그건 네. 아마 사립학교 계셔봤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 그러면요. 예. 예, 그 국제중학교 지금 설립 배경과 그동안에 이제 성공과를 좀 보고 있는데 지적하셨던 어떤 뭐 비리나 사학과 또 어떤 교육적 유착관계 이런 거 그런 측면 말고요. 국제중이 그 원래 그 설립 취지 어떤 본연의 목적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 예.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고 평가하세요. 예, 그 제가 준비한 게 좀 많은데 네네.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을 네. 못 드리고 어쨌든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은 그 정말 국제중을 이제 추첨을 한다는 건 네. 뽑기 중학교, 로또 중학교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네. 스스로 설립 취지를 어떻게 보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뽑기를 통해서 가능한가?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또 뭐 그 외에도 뭐 그 주관식 이제 체크리스트를 뭐 교사의 그 주관 그것도 교사의 주관을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번 거기에 그 여전히 그 뭘 남겼냐면요.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 전형을 그대로 남겼어요. 네, 이름을 좀 바꿨죠. 그 이름만 바꿨죠. 네네. 여전히 그 부유층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추첨을 하면 이제 아마 내년도에는 너도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국제중에 넣어보겠죠. 많은 부모들이. 네. 그랬을 때 준비 안 된 아이들이 거기는 영어 몰입 교육을 하거든요. 네.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생각보다 탈락자가 많을 겁니다. 그럼 그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처럼 많은 부유층들이 돈을 내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런 또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요. 네. 서울시 서울 2개 국제중은 잘 아시겠지만 당시 2008년도 서울 시민 70% 이상이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됐던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사배자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20% 아이를 사학재단이 학비 걱정 없이 다니게 해주겠다. 그렇게 그 각서까지 써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국제중 2개는 조건부 설립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설립을 해주니까 그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가장 어려운 아이한테 써야 될 기초생활수급자 국고 예산을 지금 빼다가 2개의 사학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권력형 비리예요. 누가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누가 사배자 카드를 꺼냈고 왜 그 약속을 안 지키고 2개 사학에 국고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도 밝혀져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서울의 국제중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탄생돼서는 안 될 학교였다. 왜냐하면 설립 취지가 심각하게 망각이 됐습니다. 원래 설립 취지가 그 해외의 장기 거주 학생을 위한 학교였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네. 단순한 입시 기관이 되어버렸고
공교육을 파행시키는 주범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제중 입시 전형 방법 하나에 따라서 유치원 교육하고 초등학교 교육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영어 열풍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고요. 네. 심지어 얼마 전에 한 아이가 5학년 아이가 스스로 아파트에서 떨어져 투신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런 경쟁 교육을 막아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꽃다운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그 호소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거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네. 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두개 사학이 20% 사배자 학생 학비 부담한다고 이행각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국제중 두 곳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학의 장사 속 욕심과 당시 공정택교육감과 이명박 정부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적 조작을 통해서 부정 입학이 있었고 뒷돈거래가 있었고 또 이번 감사 결과 보니까 교사 채용 비리도 있었고 시설 공사 비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지저분하고 파렴치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비리들이 생겼을까? 네. 정말 그 놀랄 정도로 정말 파렴치한 위법 탈법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이지만 또 발견이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알겠습니다. 비리 종합 백화점으로 네. 전락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회생 불가능한 우리나라 교육의 암적인 존재인 국제중을 일부 국민들은 너무 성이 나니까 네. 폐교까지 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네. 해요. 그러나 폐교를 시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교가 아닌 적어도 일반 중학교로 전환해야 된다. 네, 그게 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국제중학교 관련된 문제들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 전체 관련 것이죠. 폐지 논란까지 있는데 오늘 공주대 이명희 교수님, 김영태 서울시 교육위원과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거 어차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이거 다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중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만 이명희 교수님은 폐지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존속하고 가자는 입장이시고요. 존속해야 될 이유 그리고 또 존속한다면 개선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먼저 사실부터 좀 한 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사실을 좀 제가 네. 알고 있는 다른 네네. 사실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국제중학교 설립 당시에 예. 좀 찬성 토론도 하고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때 그 사배자 20%의 그 교육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둘러싸고 그거는 국가 재정으로 예. 그 보전을 한다라고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두 학교에서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거 보셨는지요? 아니, 그럼요. 제가 그 보도자료 냈고 이미 언론에 글쎄요, 얼마나 많이 제가 소개가 봤을 때는요, 됐는데. 예.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할 저는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학에 대해 가지고 모든 이 측면에서 전부 다 비리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요 하루 네. 이틀 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학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이 학교에도 두개 그렇게 사학을 했는데 얘기하고 이게 두개 사학을 얘기하고. 뭐를 제가 보는 느낌이냐 하면은 옛날에 그 상지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학의 비리종합백화점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이 재단 그 학교 법인이 이제 임시사가 파견되고 20년 동안 찾질 네. 못하고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는데 그 학교에 내가 실제로 그 내부를 다 들여다 보니까 별로 비리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나중에 재판 결과도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좀 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그 확인이 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논점이요. 그러니까 이 국제중학교 영훈중이나 대원 중에 입시 비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자체를 없애는 게 좋으냐, 그냥 가야 되느냐 이런 데도 논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하실 말씀이 있지만 거기까지만 좀 정리하겠고요. 예, 그래서 이명희 교수님은 국제중학교 폐지할 필요는 없다. 저는 만약에 그런 비리가 진짜로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교육기관이 그런 비리를 저지른다면은 네. 그건 진짜 저는 엄벌 100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그러나 이제, 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예? 그 매도해서 단정을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좀 신중해야 된다. 아니, 교수님, 대단히 네. 죄송한데, 이거 네. 언론 보도를 좀 제대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얘기하는 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언론 겁니다. 보도는 사실을 보도하지 아니,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 결과 보고를 그러니까요. 듣고 얘기하는 감사 건데. 결과가 사실도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 교육청이 감사를 예. 한 거를 이야기하는데, 예. 제가 제소한 그 학부모님들의 제보와 사학에 따라서 대해서는요, 저도 예. 과거부터 아니, 제가 지금 관심을 말씀을 가지고, 드릴게요. 감사 결과도, 네, 다른 결과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서 사실이 확인되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할 말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시간을 좀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태 의원님은 저희는 국제중을 폐지하자는 쪽의 입장이신 것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폐지보다는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자. 원래 그러니까 영훈중학교 같은 경우가 국제중 가기 전에는 일반 중학교였었죠. 일반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중학교로 전환을 하자. 일반 중학교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뭐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든지 조기 유학생, 앞서 해외에 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온 학생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흡수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도 좀 가는데. 예, 그래서 그 일부에서 이제 국제중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마치 또 폐교하는 걸로 오해를 하잖아요, 그죠? 영훈하고 대원이 원래 일반 중학교였어요. 근데 2009년부터 국제중 됐다가 이 국제중 됐잖아요. 어디에 사례에 좀 준하면 좋으냐면 자사고를 했다가 일반고로 전환한 그 용문고하고 그 하나 또 어디죠? 동양고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준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제 2개 학교가 반납 절차를 밟아서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하면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그 국제중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대로 졸업을 하는 거고요.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중학교 학생을 받아서 일반중 학사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국제중학교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사립이 아니라 공립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보편 교육과 지금 의무 교육 과정이고요. 우리 헌법에 사실 그 교육의 평등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적어도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런 어떤 특별 교육이 특수학교가 필요치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특수 목적 학교가 정말 필요하다. 전국에 하나 정도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운영을 사립이 아닌 부산국제중처럼 어떤 육사나 그 경찰대처럼 국가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학에 이렇게 지금 넘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부패 정도가 이건 마치도 우리가 지하철이나 몇 개 공공재를 민자 사업했더니 지금 엄청난 그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적어도 교육을 민자 사업하듯이 사학에 그냥 떠넘겨서 장사 속으로 해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 국가가 교육을 포기하는 거다. 최소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아까 교수님이 저 일벌백계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는 오늘 돌아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제가 내용 확인하고 교육청에 문서 받아서 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 결과도 그렇고 일부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양심 선언을 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학교 측이 돈을 요구해서 돈을 줬다라고. 그래서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 제가 벌써 아마 그 처벌됐을 겁니다. 이명희 교수님께는 제가 좀 이렇게 여쭙게요. 이제 비리가 우리가 사실은 범법행위가 완전하게 법률적으로 되기 전까지를 비리자로 모는 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몇 년간 해왔던 그 국제중학교의 어떤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학교 운영 내부까지는 소상히 잘 모르겠고요.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설립 목적과 저는 관련해서 이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진짜로 그 영훈국제중학교가 많은 비리를 행했고 교육자로서는 해서 안 될 일을 했다면은 일반 학교로 전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교육자들이 그대로 일반 학교 애들은 받아서 교육하면 괜찮습니까? 국제중이라고 하는 특수 중학교를 운영하면 안 되고 저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러한 그 범법자 집단이고 그 도덕적인 의식이 결함된 그런 사람들이 그 학교를 운영했다면 그 학교는 마땅히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뭔가 사정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달리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 국제중학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선택의 폭이 별로 없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2개밖에 없으니까 옆문으로 들어가도 싶고 뒷문으로도 들어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이다. 그러니까 예. 현재 국제중학교보다도 더 좋은 중학교가 많이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방향이지. 그 2개 있는 것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은 어떻게 기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뭐 준비하신 말씀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국제중학교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은 또 많은 걸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고 진실을 알고 싶고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또 깊어졌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을 할까? 마무리 발언 1분씩만 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시간 제한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의원님부터요. 예, 네. 아까 이제 교수님이 뭐 폐교시켜라 그러는데 이제 아마 검찰 수사 끝나면 네. 그 책임자들은 다 시간 책임을 1분씩은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 예. 거고요. 그래서 또 학교 외고나 자사고를 많이 늘렸어요. 늘렸다고 우리 교육의 질이 높아졌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뭐 교수님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학교 다양화는 굉장히 좋은데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게 그 수직적인 다양화를 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뭐 특목고 또 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수학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교실 안에 한 학교 안에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좀 떨어지는 아이도 있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아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장애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그리고 공교육 안에서 외국어 영재든 과학 영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핀란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교육 선진국처럼 나아가야지 이렇게 자꾸 분리교육적으로 나가는 거는 네. 교육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인 안목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문용린 교육감에게 제가 시정 질문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드러난 사유만으로도 마무리 국제중에 부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문 교육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지금 국제중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좀 네.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더 분노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국제중 관계자가 먼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민한테 사과하고 네. 그리고 국제중을 반납하고 교육청은 그거 반납을 받아서 지정 취소하고 네.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는 게 가장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명희 교수님 1분 정도밖에 마무리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또 정치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은 자유롭게 못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도 부모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수평적으로도 넓히고 수직적으로도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나라에도 좋고 국민들도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중학교 문제를 놓고 아주 뜨겁게 두 분과 논의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라는 건 아니고요. 얘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공주대 이명희 교수님, 또 김영태 서울시 교육위원님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열띤 토론, 다양한 시각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